그 앞쪽을 보시면 여기가 전중이죠, 전중. 전중합통 우리가 많이 했죠. 이건 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죠, 전중. 뼈 있는 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심화과학통도 되게 쉬워요, 사실. 그렇죠? 여기에 검선돌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없으면 그냥 여기 손을 모아서 제가 쑥 누르라고 말씀드렸고 검선돌기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눌러야죠. 검선돌기를 누르면 안 됩니다. 검선돌기 똑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쥐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장을 할 때도 이 심하고의 압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장문합통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신장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거골이라는 복모혈이기 때문에 이 복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장이냐 비장이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비장일 때는 만성적인 소화장애가 여러 가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심장의 경우에도 병리적으로 담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지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화장애가 있으면 심장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장애가 신지불안 장애와 동반돼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상시적으로 별 이유 없이 이벤트 없이도 계속 안 좋으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편이 뒤에 보면 거름수랑 이 심수, 요 뒤에 견갑골 안쪽 부분에 요 부분의 위치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밑에 독수, 격수까지도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이 독수가 이 동맥의 배수혈이고 격수가 이 혈액이기 때문에 심장심포가 동맥과 혈계통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견갑골 내측에서 가운데까지 사이에 여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저 전중과 거골합통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주요 복진이 아니라 우리가 여지껏 심장심포하기 전에 많이 복진을 해봤는데 전중합통이나 심화합통이 꽤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특히 전중합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공을 써야 되는 지표가 된다. 이 환자의 하늘편차가 생겨서 양호나 열을 혹은 염증성 아니면 열성 통증 혹은 한랭성 어떤 증상들을 호소할 때 다른 장부의 화혈과 함께 노공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전중이 없다 이러면 그냥 소부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이 소부 같은 경우는 심화부의 복진이 나와야지만 쓰는 게 아니고 전중이 없으면 원래는 그냥 소부를 쓰는 건데 전중이 나오면 노공을 쓰는 게 더 좋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한약 처방할 때는 또 이 복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소화장애로 인한 복진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전중의 담음이나 아니면 심장, 비장의 담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환자면 이거를 해결하는 쪽에 약 처방을 하지 않고는 약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전중 심포에 담음이다 이러면 우리가 뭐 향부자, 오약, 진피 이런 류의 담음에 관한 약을 써야 약이 내려갈 수가 있고, 요 심화부의 요 복진이 담음이다 이러면 이진탕류가 들어가야 약을 먹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소화 상태에 대한 문진과 요거를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심장이다, 심포다, 노공이다, 소부다 이런 걸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 전중이나 심화 복진이냐 아니면 소화장애가 없는 사람의 전중 심화의 복진이냐가 좀 중요하죠.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이제 이따 병리에 대한 내용을 하겠지만 이 전중합통이 담음에 의한 건지 어혈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신지불안이나 혈어에 의한 건지 혹은 이 부중경향에 수기가 있는 사람이 이 복진이 나타나는 건지 음호인 사람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한혈편차가 생기면서 신기추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열흘 때문에 이 전중합통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 양어 때문에 나타난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신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뭐 복진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복진하시는 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여기 이제 어떤 혀를 썼을 때 복진이 줄어드는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예요. 노공이나 소부를 썼을 때도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혹은 심장, 심포에 직접적인 병일 때는 이게 이제 소충을 썼을 때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신문이 좋을 때도 있고, 혹은 소해가 좋을 때도 있고, 이 병리에 따라서 혈의 반응이 많이 틀리다 이거죠. 심장이랑 심포가 위에서 이제 고나상하를 조절을 하고, 심장이 아래에 있으면서 수액대사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랑 폐가 양옆에 있으면서 상하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오늘 하게 될 심장, 여기 이제 지금 중심인 거죠. 이게 심장을 중심으로 볼 때 심장의 병리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여지껏 간도 했고 폐도 했고 비정도 했잖아요. 여지껏 한혈 편차를 조절할 때 뭐 간의 열을, 뭐 비양어, 폐 열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계속적으로 행간이나 대도, 그 다음에 어제를 쓰면서 소분의 녹음을 써서 계속 조절을 했었죠.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신정도 마찬가지예요. 연곡과 소분, 녹음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분의 녹음으로 효과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간의 소설제기, 승발제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심장 심포의 한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과 심장 심포의 관계가 심장 심포를 위주로 할 때 한혈을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심장 심포의 특징은 뭐냐면, 심장이 하는 역할이 심기를 이게 추동해서 이제 심장에서 이 혈액과 물을 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한혈 편차가 깨지면 기본적으로 기상충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사람도 위로 자꾸 열이 올라오고, 열이 많았던 사람은 당연히 열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하혈 조절하는 자리가 심장에서는 소충이고, 그 다음에 심포에서는 중충인데, 이 혈자리 이름의 특징이 둘 다 충이 들어가죠, 충. 이게 상충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기상충을 내려준다. 그래서 이 간의 도움을 받아서 소충, 중충과 대변을 사용하게 되면, 열울에 의해서 상혈감이 있는 환자다, 아니면 양어에 의해서 신기추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혈감이 있는 환자들 간에 소충이나 중충을 썼을 때 전중압통이라든지 심화부 압통이 싹 줄어들면서 이렇게 치받치는 느낌이나 상혈감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손가락 하나에 침 넣어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제가 해보기로는, 제가 예전에 그 전중에 부항 뜨는 걸 꽤 많이 해봤거든요. 그 외에 화병 있는 여자분들 오시면 전중에다 이제 부항세를 해요. 그럼 이제 하고 나면 엄청 시원하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장이 열받는 사람들. 근데 그거 했을 때랑 이 중충이나 소충에 침 넣은 다음에 압통 비교해보면 그 한 거랑 비슷하게 효과가 많이 나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전중 사회라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이게 속옷 탈의해야 되고, 또 여기 또 상처 남으면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건방만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중충이나 소충 방열하거나 침만 놓고 돌려도 상당 부분 가라앉는다 이거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왠지 소부나 노공이 셀 것 같은데, 심장과 심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 소충과 중충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 한혈도 조절하면서 핵심은 심기를 추동하는 거다. 이 심장이 이 물을 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 이거 약을 써보면 이 소충이나 중충 잘 듣는 사람들은 이 한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게 되게 쉽잖아요. 이게 양하면 부자를 많이 쓰고, 이게 열울이면
황린치자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부재나 황린치자 쓰면 한열 조절이 잘 돼요. 근데 요것만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저 중충이랑 소충 쓰는 게 계지 쓰는 거랑 비슷해요. 보통 이제 중충이나 소충이 잘 듣고 한열 편차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계지를 분약으로 쓰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계지가 정상적인 신기 추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지를 쓰는데 부자랑 쓸 거냐 아니면 황린치자랑 쓸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쓰시다 보면 꽤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쓰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어가 돼서 신기가 추동이 안 되는 경우도 신기 추동이 안 되는 거고, 열이 쉬면서 열이 모여서 혈맥이 늘어져서 신기 추동이 안 되는 것도 결국은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그걸 공통적으로 시켜주는 게 이 계지가 하는 역할이고, 한열을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온열제나 청열제 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한테는 계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소충이랑 중충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장이랑 심장심포의 관계는 이 비장에서 운하를 이용을 해서 심장심포에 정체된 어혈이나 담음을 해결합니다. 담음, 그 다음에 어혈. 혹은 비장에서 흡수한 영을 이용을 해서 이 심장심포에 이 신을 공급을 해서 신체의 안정을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혈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심장에서는 신문이고 비장에서는 심포에서는 대릉인데 대릉 대신에 내과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복진에서 심화부에 이렇게 담음이 있다. 이 사람이 신지불안과 동시에 담음이 있는 거지. 이러면 신문태백을 사하면 이게 원담탕 쓰는 거랑 비슷해요. 반화진피 복령에 주교지실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해. 혹은 그 전중을 눌러봤더니 전중압통이 있어. 소화장애가 있어. 사람이 불안 경향이 많아. 이러면 내광공선을 쓰는 게 우리 향수산이라든지 전기천연탕 이런 향부자 오약진피류 약들, 만약 보생탕이나 이런 류의 약들 쓰는 거랑 비슷하게 전중의 담음을 해결해 주면서 소화장애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혹은 이제 소화장애는 별로 없는데 흉통이 있거나 이 설화정맥이 확장이 돼 있고 이 하복부에나 소복부에는 어혈이 없다. 이러면 이제 어혈이 심장심포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문태백이나 내과공선을 쓰면 그 어혈 해결이 잘 되죠. 그게 이제 뭐 혈부추어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류의 어혈제들 있죠. 심장심포의 어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혈제 쓰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혈 담은 것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심장의 혈우로 인해서 신지불안이 생긴 거라면, 이건 이제 우리가 귀비탄 쓸 때 용안육, 산조인, 복신, 산조인 이런 거 쓰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 신지불안과 혈우를 목표로 쓸 때에는 이 신문을 쓴다, 내관을 쓴다 이런 느낌이 용안육, 당기, 산조인, 복신 이런 걸 써서 보혈 안심시켜준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왜 그 원담탕을 쓰기도 하고 귀비탕을 쓰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귀비 원담탕 쓰잖아요. 그 효과를 신문이나 내관을 쓰면 똑같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신문 태백을 잘 쓰든지 아니면 전중이 뚜렷해서 내관 공선을 잘 쓰면 담음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의 안심 보혈이 되면서 불안증이 많이 해결이 되니까 이게 침체방이 가진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이거죠. 이것도 어렵진 않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원장님? 뭔 소린가 싶어요? 일단 넘어가시고, 예. 조 원장님은 됐죠?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과 심장의 관계가 이 신장의 그 수액을 조절하는 능력을 빌어서 심장 심포에 과다하게 항진되는 물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심장 심포에 음액이 부족하면 그 음을 보충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음억 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수기, 능심, 병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기, 능심이 딴 게 아니라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부종.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이 다한증을 의미해요. 다한증. 이 다한증이라는 게 두한증, 배한증, 뭐 흉한증, 액한증, 수족다한증 이런 걸 다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땀이 많이 나면 신장의 수기로 보시면 돼요. 부종이 심하다. 여러분 이것도 얼굴이 붓는다, 손이 붓는다. 물론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전신적인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얼굴이나 손이 붓는다는 사람이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소의 음곡을 사한다 내지는 곡태분곡을 사한다 하면 붓기가 잘 빠진다 이거지. 이거는 연기출감탕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출감탕 쓰는 게 요 심장에서는 소의 음곡을 사하면서 저 소충대둔을 쓰는 거랑 비슷해요. 심포에서는 곡태분곡을 사하면서 중승대둔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쉬운 얘기 때문에 연기출감탕 말씀드리면 연계출감탕이 이름이 아주 되게 단순하죠. 연계출감탕. 근데 이제 구조가 복령이랑 백출이 이수예요, 이수. 복령 12g에 백출 6g이 이수고 그 다음에 계지 8g에 감초 4g 계지감초탕이 심기추동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복령을 분약으로 하는 이수제를 쓰는 복령 백출이 이거랑 똑같아요. 소의 음곡을 쓴다. 곡태분곡을 쓴다. 그럼 이 계지감초는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충이나 중충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침을 쓸 때도 이 소의 음곡이랑 소충대둔을 같이 쓰는 게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결출감탕 쓸 때 계지감초가 빠지면 효과가 덜해요. 이수제만 가지고 쓰는 게. 이게 합쳐지면 좋은 거기 때문에 보통 왜 심장격을 부종경향에 쓴다 이러면 연결출감탕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아니면 양호가 좀 심하다 이러면 여기 부자가 추가가 되는 거고 열울이 심하다 이러면 황련치자가 추가가 되면 돼요. 거의 뭐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호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오감의 건조감, 피부의 건조감 이런 거죠. 얼굴 피부라든지 이런 거에 건조감. 특히 이제 심장에서는 뭐 혀의 사이즈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설전할 때 혀를 내밀어 말아야 되는데 혀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 아니면 혀가 너무 커, 아니면 서른이 지나치게 심해 이러면 혀가 크거나 서른이 심하면 수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이 혀를 딱 내밀어 보라고 했는데 등치에 대해서 혀가 너무 작다 이러면 음화에 가까울 수 있는 거고 또 심장병 환자의 특징은 혀를 내밀어 보라 이랬을 때 떨리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심장의 음호가 확인이 되면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르다. 요새 더위 타면서 목이 많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싶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이러면 음호라고 보시고 소의 곡택을 쓰시면 이게 음호를 보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거죠. 이 음호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약이 뭐죠? 요새 여름철에 많이 먹는 약이 뭐죠? 방송 타갖고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생맥산. 그죠? 생맥산. 이 맹문동 같은 약이 맹문동, 우미자 이런 약들이 심장에 음액 보충하는 약이에요. 생조항 이런 약들. 뭐 생조항이나 건조항. 그 다음에 대조 뭐 이런 약들이 심장에 음액 보충하는 기본적인 처방이 자감초탕이에요. 자감초탕. 건조항이나 생조항을 쓰고 맹문동이나 대조를 쓰면서 감초, 오미자 이런 걸로 받쳐주면 이게 이제 심장의 음액을 보충하는 방법이 되는데 요새 그 심장의 문제로 더위 먹고 입 마르고 기운 없고 혈압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소의 음곡을 쓰시면 좋다 이거죠. 소의 음곡이나 곡태분곡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조두편차가 이제 소의 곡택이 하는 거고 하늘편차와 신기의 추동이 소충 중충이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담음이나 어혈 그 다음에 신지불항과 관련된 부분이 이 신문과 내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조절하기 위해서 폐, 비, 신에 영향을 받아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폐랑은 관련이 좀 떨어집니다. 간에서도 우리가 간심은 혈계통이기 때문에 이 폐심과 같은 그 수습대사 계통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간에서 중공은 특수한 경우에 뭐 호비로나 매액기 아니면 외간 이럴 때 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심장심포에서도 똑같습니다. 주요 병리가 아니라 심장심포의 문제로 호비로 매액기가 있거나 아니면 심장병 환자인데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영도라든지 아니면 간사를 같이 써줄 수도 있다 이거죠. 보조죠, 보조.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소가 질문 같은 경우에 그거는 육부일 때만 되는 거예요. 예, 뭐 여태라든지 규음이라든지 상향이라든지 이건 이제 오정에서 이게 내달 같지 않다. 이건 뭐냐면 이 기혈순환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신기 추동이 안 된다. 아니면 양어다 이러면 중충을 쓰는 거고 이게 지금 혈액순환 안 되는 이유가 이 심장의 담음이나 어혈에 의해서 막혀있다 이거죠. 이제 보통 수근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이 차단이 되잖아요. 흐름이. 그 원인이 이제 어혈이나 담음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내관을 쓰는 거고 이게 이제 담음이면 담음 치료하는 약들을 위주로 처방해야 되고 어혈이면 어혈 해결하는 약들을 위주로 처방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부종이다. 부종이면 붓기 빼는 쪽으로 처방이 진행이 돼야 될 거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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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네. 다른 정보가 같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왜 이영은 원장님이 그 질문하실 때 아까 그 환자가 다른 복진도 있었지만 전중합통이 3이 나왔고 처음에 이 소복이랑 하복이 간이랑 이 소장 쪽이 안 좋아서 처음에 간신 쪽으로 간이랑 소장 쪽으로 치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까 현감녹음 쓰지 않았냐고 여쭤본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간병이라서 처음에 다리 쪽 질환은 간병이라서 간을 먼저 병인정보로 설정을 했어. 이게 복진이 우소복도 3이 나오고 전중도 3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아까 화혈을 안 쓰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무릎이 많이 아프고 욱신거리고 하면 우리가 현관녹음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현관녹음을 썼을 때 이 전중합통이 많이 안 없어져. 이 소복부 복진은 줄어들면서 여기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전중합통을 이렇게 두 개를 치료하면서 계속 비교해보면 얘는 자꾸 줄어드는데 얘는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심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하혈 편차가 변합니까? 예, 체열이 높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릎 그 염증성 통증이 있었던 사람이라 열을 경향은 맞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간의 열을 목표로 치료할 때는 현관 녹음을 썼지만 이제 주장부를 심포로 쓸 때는 중충대변을 써야 된다 이거죠. 중충대변을 써야 치료가 된다 이거야. 녹음을 계속 써도 이 전중이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요새같이 여름철이 됐고 목이 마르고 땀이 많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 심포의 열로 인해서 물이 올라와서 이제 식는 과정에서 또 땀이 나고 이러는 거니까 그 중충대변을 쓰면서 열을 내려주고 그 복태근곡을 쓰면 땀 많이 나는 것도 줄어든다 이거지. 이제 이럴 때 쓰시란 얘기예요. 이 심장심포의 그 병인으로 인해서 그 심장심포를 치료할 때에는 하혈 편차가 있을 때 녹음이나 소부가 잘 안 들어요. 소부면 중충이나 소충이 잘 듣는다 이거죠. 그게 특이사항이다 이거 특이사항. 이게 이제 우리 다음에 신장 할 텐데 신장에서도 특이사항이 음곡을 써서 우리가 지금 소외 음곡, 복태근곡 쓰듯이 해서 음호와 이 부종을 해결을 했잖아요. 이게 막상 신장의 부종이나 음호에는 음곡이 잘 안 들어 해보면. 이게 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나라고 뭐 이걸 막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어. 공식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류를 써야 이게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류가 굉장히 잘 듣거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충이나 중충이 손끝에 이게 뭐 치마 가서 이게 되겠나 싶은데 엄청 좋아. 눈에 보이게 줄어드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점은 없으시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